네, 안녕하세요. 이번 2교시 때 수업을 맡은 3기 양선우 원우입니다. 저는 이전 직장으로는 국회 보좌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전반적인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국회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국회 전반에 걸친 소회에 관련해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 조직도가 어떻게 되고 직제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원우님들 대상으로 제가 한 가지 좀 퀴즈를 내고 싶은데 국회의사당이 언제 설립되셨는지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국회 여의도 지금 여의도 국회 70년대 아니에요? 1970년대? 네, 70년대 맞습니다. 이제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71년도. 71년도는 아직 아닙니다. 75년? 역시 75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역사로 봤을 때 거의 50년이 넘게 된 건물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외관 엄청 웅장하게 크게 잘 이제 건축을 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면서 이제 시설 내부도 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국회 사진을 잠시 볼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회 본청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지금 사진에는 보이진 않지만 의원회관이 있고 그 의원회관 옆쪽에 소통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보시면 여기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 기준으로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사각으로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문, 분수대, 본청으로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국회 도서관과 국회 박물관이 있고 이제 각 건물마다 각 기능에 맞춰 각 조직이 상주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근무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회 본청에서 일을 했고요. 국회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이제 주요 정당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외에도 이제 국회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국회 공무원들이 상주에 계신데 이제 국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방법이 입법고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입법 8급 공무원이 국회 공무원이 있고 요새는 이제 국회 인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분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국회 당직자라고 하시면은 이제 당직도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일하시는 당직자도 계시고 그 원외에서 일하시는 당직자들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 있었다 보니까 여기 민주당 당직자분들과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좀 나오다 보면은 당사 건물이 있어서 당사 건물에서도 뭐 조직국이 됐건 총무국이 됐건 이런 각 기능별로 지금 당직자분들이 상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진들이 있을 거고 당직자들, 그 다음에 국회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건물마다 추가적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좌측의 의원회관에는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님들 다 합쳐서 약 300여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제외한 일반 국회의원분들이 의원회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의원회관 바로 옆에 이제 소통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 방송국과 국회 기자분들의 대기 장소가 있고요. 보통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은 소통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볼 곳은 저희가 국회 도서관인데 각종 서적이나 일반 시민분들도 오셔가지고 책을 볼 수 있게 된 곳이 국회 국회 도서관이고 그 옆에는 이제 헌정기념관, 뭐 예를 들어서 뭐 헌정회가 있는데 예전에 국회의원 5선 이상 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는 그런 좀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박물관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볼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라고 하면은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뭐 특별위원회까지가 있는데
간략히 첫 줄만 설명을 드리면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국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와 이제 정책이나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워낙 이슈가 많고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나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소관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뭐 교육위원회 등이 있는데, 일단은 국가가 돌아가는 여러 부서 기능들을 소관하는 최상위 위원회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위원회에서 보통 예산이나 입법, 정책에 대해서 많은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국회의원별로 맡는 상임위원회가 뭐 적으면 1개, 많으면은 뭐 3, 4개도 이렇게 역임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입법이나 정책을 제안을 할 때 그 각 위원회에서 맡는 직책 또는 이제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국회 업무를 할 때는 이제 국회의원 이름으로 나가는 세미나, 뭐 입법, 정책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거는 국회 보좌진입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직급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장 높은 직급이 4급인 보좌관으로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급 공무원인 선임 비서관, 그 다음에 이제 6급부터 9급까지가 일반 비서관이고, 인턴이긴 하지만 실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턴 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인턴은 떼고 그냥 비서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입법보조원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급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뭐 유급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고, 이제 실질적인 국회 보좌진 TO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같은 이제 보좌진으로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직급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나 급여도 조금 궁금하실 텐데, 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 의원실에 나오는 정책자료비라든지 식비, 그 다음에 택시 지원비 같이 부수적인 여러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대략 그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4급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한 9천 중반 정도, 그 다음에 선임비서관 5급이 한 8천대 정도고, 이후부터 거의 한 1,000씩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급부터 9급까지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연금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국회 보좌진들이 향후 진로가 조금 한 2-3개로 나뉘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생활에서 한 뭐 5년 이상을 했다. 그럼 이제 기업 대관이라고 해서 기업 정책실이나 커뮤니케이션실, 브랜드실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아니면은 국회 보좌진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뭐 인턴으로 들어갔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5년, 10년 있다가 이제 보좌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좀 일을 잘하시는 분이나 아는 분이 뭐 대통령실에 있다. 이제 그러면 대통령실로 파견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당직자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당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보통 이제 비서관 생활하시다가 당직자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비서관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모시던 의원님이 면직이 되시거나 사퇴를 하시거나 조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놓으실 때는 같이 자동 면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와 반대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의 실무를 직접 도맡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어떻게 권한과 책임이 따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에는 인턴 비서관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를 바라보는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서관으로 바라봤었고, 이제 저도 그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모시는 의원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만나봤던 분들을 예시로 들면 우선 저희가 정무위원회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인 뭐 금융감독원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중은행 뭐 부장님들, 차장님들을 만나 뵙고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입법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현안의 사회적 문제점에 있어서 이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이런 예산안 등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얻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저는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떤 입법 정책, 행사, 세미나 주관이 됐건 메시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라는 게 의원의 말이 곧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이 되며 이제 예산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기자분들한테도 이제 대화를 할 때 기사를 쓸 때도 이게 아이디어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하나에도 각 이제 기관의 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을 해야 되며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이 메시지가 곧 질의서 작성이라든지 보도자료 작성, 그 다음에 세미나 주관을 했을 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국회 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메시지 작성이 기초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제가 모셨던 분을 예시로 들면 이제 정보 분야에서 정보 안보 분야에서 이제 권위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를 담당하셨고 또 국방위원회나 이제 정무위원회 등등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받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소위원회라든지 본회의 이제 그 전체회의를 할 때 그런 질의서 작성이나 청문회 활동이라든지의 활동들을 하고요. 이때 이 상임위원회를 잘하는 보좌진이 곧 국회의원의 실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전문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만약에 이제 입성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이제 시구의원, 뭐 도의원 상관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기관을 가시던 각 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메시지 능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위원회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시의원을 나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회 활동에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건데 일단은 자기가 속한 상임위원회에 있는 소관 부처 실무자들을 많이 만나뵙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중에서 서기관님들이랑 많이 협업을 할 일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에 있어서도 보통 부장님이나 아니면 그 위에 뭐 부사장님과도 같이 협업을 한 적도 있다 보니까 제 나이와 경력에 맞지 않게 저희 의원님의 이름을 걸고 좀 일을 진행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되게 높은 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톤의 조절, 그 다음에 예절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대화라는 게 이제 상대방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감독원 분들을 만난다. 그럼 금융감독원의 조직도, 직제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프로필 등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 이게 저는 국회 생활에서 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되게 필요한 요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중간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국회 들어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은 정치에 대해서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전문성이 있다거나 경력이나 뭐 나이도 그렇고 전혀 국회는 어떻게 보면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고 뭔가 남을 비판한다든가 국가 정책이나 국회 입법사항에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직접 경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오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기는 그랬고, 일단은 국회를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은 왜 국회를 들어오고 싶은지 좀 되새기는 말을 자신한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 주변에도 국회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이유가 되게 다양했습니다. 그냥 멋있어 보여서 온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추천해줘서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버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고, 이제 경무에 좀 시달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멋있다고 해서, 혹은 아니면은 누구 추천에 의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이게 좀 오래 생활을 하긴 힘들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상임위원회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입법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뭔가 TV에 한번 나와보고 싶다, 이렇게 뭔가 좀 확실한 자기만의 이유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진로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국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 국회에서 좀 전문성을 쌓고 보좌관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활동을 통해 또 당직자나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러 파견을 가고 싶다든지, 이런 좀 실질적인 뭔가 향후 진로, 혹은 더불어서 그 다음에 국회 오고 싶은 이유, 이 두 가지를 한번 되새겨 보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렇게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하는 이제 국회 생활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전문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지난 1년을 넘게 돌아보면은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제 국회 업무나 아니면 이제 국회 관련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뭐 아는 분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이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장황했고 내용에 구성이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겠지만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윤범기 언우님께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